하여튼 지금 집행증서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어떤 거냐면 돈을 빌렸네요. 그런데 역시 여기도 뭐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백지로 이렇게 하고만 사인만 해준 거예요, 채무자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채워넣은 거예요. 채권자가 채워넣어서 집행증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됐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 돈 빌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5,100만 원 중에 뭐 이자, 변제기일 뭐 이런 거는 백지로 해서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채워가지고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했고 해서 그걸 갖고 강제 집행이 들어온 거예요. 집행증서가 만들어져서. 이 경우는 그러면 그 막 채운 것에 대해서 내 의도와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채울 줄은 몰랐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겠죠. 그 채운 게 채무자 입장에서 지금 싸움이 안 되는 경우 뭐 우리가 잠복돼서 우리가 사건으로 못 보는 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왜 싸움이 난 거겠어요. 내가 말한 바하고 다르게 채워졌다 뭐 이런 거겠죠. 자기가 예정한 거와 백지로 줬지만 그런 것이 구두로 얘기했던 내용대로 채워졌다면 뭐 싸움이 안 됐겠죠. 근데 지금 자기가 채무자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뭐가 이상하게 채워졌나 보죠. 그러면 그렇게 이상하게 채워진 것에 의한 집행증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럼 이상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이 이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 이쪽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채권자는 네가 하라는 대로 채웠는데 왜 문제냐 이런 싸움이 됐으니까 싸움 될 거 아니에요. 채무자는 내가 백지로 준 부분에 대해서 내 의도와는 달리 너랑 나랑 얘기했던 거와 달리 이상하게 채워졌다. 뭐 이게 싸움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집행증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가 어느 쪽이 어떤 것을 증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채무자가 벗어나기 위해서 백지로 준 것만 증명하면 그 내용은 내 의도대로 채워지지 않았 것으로서의 주장에서 채권자가 원래 의도대로 채운 것이냐라고 볼 건가. 뭐 등등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의 증명의 문제가 됐는데 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경우도 쌍방대리적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백지 상태로 줬는데 그것을 갖다 보충해서 추가해서 기재한 경우에 보충권에 의해서 정당한 보충권에 의해서 기재된 것이라는 것을 채무자 입장에서 그게 이상하게 기재됐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지 채권자가 제대로 기재했다라고 증명해야 되는지에 누가 증명하느냐예요. 채권자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증명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기재한 것처럼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가 왜 중요해요? 채무자가 증명해야 된다면 뭐예요? 증명 못 해내면 그거대로 효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채권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런 것을 채권자가 별도로 이게 정당한 권한에서 자기가 기재한 것이라는 것을 채권자가 증명 못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게 채무자가 증명하느냐 채권자가 증명하느냐 이 차이 알겠어요? 채무자 편에서 채권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네 의사가 반영된 그런 내용인데 왜 지금 와서 까탈 부리느냐라는 것을 채권자가 증명 못 해내면 여기서 채무자는 이런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누가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되겠죠. 그런 거죠. 집행증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세 번째 것도 또 최근 올해 건데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이 집행증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채무자가 이번에는 이제 그 작성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해서 이 사람은 보통은 이렇게 됐으면 그 내용이 이상하다, 집행증서의 내용이 이상하다 하고 청구 이의소를 내는 것 단계의 싸움이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들어갔어요.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경우에 이 경우에 그럼 그쪽이 채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를 따지려면 청구 이의 소송으로 해야 될 일이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일이 아니다 라고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의 소송이 그럼 있냐 없냐
청구 이의소송으로 내야 되지 채무부존재로 내는 것은 이런 소송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적법한지 여부. 말이 참 어렵네요.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의 원칙적 소극이니까 확인의 이익이 없는 건 아니다. 풀어서 말하면 참 부정에 또 뭐 말도 또 소극이란 말 쓰니까 이게 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어떻게 해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한지 여부의 원칙적 소극. 잘 봐봐.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 없으면 이제 부적법한 거지.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부적법한지. 그래서 부적법하냐를 봤더니 여부에서 부적법하냐 아니냐 했더니 소극이니까 부적법하지 않다니까 적법하다인데 무조건은 또 아니고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괜찮다. 괜찮다.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는 이 청구 이의소송으로 이 집행권원으로 등장하는 이 집행증서에 어떤 뭔가 흠이 하자가 문제 삼아서 청구 이의소송을 내야 될 판인데 이 사람이 뭐를 냈냐면 그 집행증서가 작성되게 된 계기가 됐던 원래의 두 사람 간의 뭔가 이 채권 채무 관계 그런 채무 채권 관계가 있어서 집행증서가 만들어졌잖아. 집행증서가 만들어진 것 같고 지금 강제집행 들어오려는 시점에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청구 이의소송을 내야 될 판인데 지금 이 채무자가 집행증서 자체의 흠을 다투는 것으로 싸움을 벌린 게 아니라 집행증서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 나는 없다 부존재한다라고 다툰 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괜찮다 다툴 수 있다. 소극이란 말 때문에 또 헷갈리는데 요 소극은 결국 적법하다 다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되겠죠? 청구 이의소는 집행력의 배제를 강제집행에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데 청구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 작성 원인이 된 채무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냐 없냐에서 꼭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불금 사건이네. 보세요. 선불금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거 물건을 했어요? 선불금 사건이니까 그 내막은 뭐였겠어요? 티켓다방 등등해서 뭔가 약간 불법원인 급여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법원인 급여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집행증서가 꾸며지니까 왜 이 돈을 줘야 되는지는 다 그 집행증서에는 안 나타나고 뭐만 탁 나타나요. 결론으로 그 강제집행 받아도 좋다. 이 금액에 대해서 강제집행 받아도 좋다. 라고만 나타나니까 그것을 타깃으로 다투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뭘 택한 거예요? 그 집행증서가 꾸며지게 된 계기가 됐던 선불금으로 자기네가 받은 그것을 다퉈야 반사의 질서 위반, 불법원인급여 이런 거 다투기가 좀 더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툰 것 같아요. 집행증서 자체의 흠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없는 거죠. 자기네가 그때는 뭐 도장 같은 거 주고 뭐 해서 대리로 됐겠지만 꾸며지는 단계에는 크게 뭐 문제 삼을 게 없다면 뭐를 문제 삼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 계기가 된 그 선불금 자체를 다투니까 그쪽이 등장해서 너 집행증서 그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해야 되는 청구이의소송을 내야지 왜 그 계기가 됐던 채권 채무 관계를 다투느냐라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불금이므로 반사의 질서 등에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알 수 있는 바 해서 쭉 했는데 원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하급심은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한 거네요. 근데 대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뒤집었죠. 하급심에서는 오히려 청구 이의소송으로 해야지 이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내면 안 되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대법원이 그래서 파기했다. 그다음에 환송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원심, 항소심과 대법원이 판결이 달라졌네요.
그죠? 그래서 원심범은 내가 찾아서 이렇게 밑에 써줬어요. 그래서 쭉 보면 돼요. 원심은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면 안 된다. 부적법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아예 그래서 그 다음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이런 거죠. 이 경우는 또 다른 사건인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경우도 뭐예요? 돈 빌려준다고 해서 뭐 핸드폰 하나 개설해서 뭔가 하면서 돈 빌리는 게 막 세간에 뉴스 되던데 그런 거 어떤 시스템인지 알아요? 돈 뭐 대출하는데 뭔가 이 핸드폰을 하나 개설하고 해서 뭐 돈을 빌려주나 보던데 그 핸드폰이 개설되면 그걸로 뭘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 사람도 뭐가 궁했는지 자기 정보 주고 돈 빌렸는데 그것에 따라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뒤늦게 낸 것 같아요. 그렇게 빌렸던 사람이 2건 빌렸는데 2건을 지금 별개의 2건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는데 한 건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해서 단말기 활부를 하면 그래서 돈을 대출받는 뭐가 그게 연결돼서 뭐가 있는 건가? 돈 빌려줍니다. 급하면서 왜 전화 하나 개통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어떤 방식이 알아? 그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혹시? 단말기를 세대를 살잖아요. 명의자를 소비자한테 하면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를 들어 그게 그래봤자 1,200만 원이잖아. 보통 소액대출. 야, 소액 대중 그 정도면 자기 돈 안 들이고 사실은 그 관계에서 그런 돈을 빌려주는 게 사실은 그것을 보조금 받고 팔고 하는 와중에 그 정도 돈을 자기가 생돈, 그러니까 대출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니면서도 이렇게 해서 빌려주고 여러 가지 되나 보지 그게? 네. 그런 시스템으로. 그다음에 전화요금 같은 게 막 나오나 보지 그렇게 해서. 원래 전화를 안 쓰면 안 되는데 대체 불법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전화요금이 막 나온 건가 봐. 그래가지고 그 부존재 소송을 냈어. 그렇게 해서 2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쪽은 뭐냐면 그쪽은 사실은 대출 관계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출했을 뿐인 정보만 줬는데 막 전화기 이렇게 개통해서 전화기 요금이 자기한테 청구가 됐다 이런 싸움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로 몰린 사람은 자기는 전화기 개통은 상관없다. 전화 요금은 상관없다라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는데 2건 중에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하나는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야. 보면 한 건은 지급할 의무, 피고 입장에선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데 판단은 뭐야? 아까 요 설명이 뭐야? 그렇게 해서 채무 부존재 소송을 내면 누가 증명을 해야 돼? 돈 받을 거 있다고? 그쪽이 증명을 해야 돼, 반대가. 근데 요 한 건은 그쪽이 전화 개통에 대해서 증명을 못 해냈어. 그쪽이 진짜 그런 의도로 했나 봐. 그래서 요 경우는 채무자가 이겼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 일부분 이겼어. 2번째는 피고 또 하나 2번째 사에 대해서는 그 자기 서류를 이 채무자 입장에서 개통하는 데 대한 서류를 준 것을 그쪽 채권자가 증명해냈어. 그래서 2번째 부존재 소송은 원고 청구가 기각된 거야. 그러니까 최근 그런 것에 의해서 대출이 일어나는 시스템에서 벌써 또 이 사람 의도는 그 전화기를 개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급한 돈 필요하니까 일단 무작위로 여러분 핸드폰에 돈 빌려가는 거 빌려가라라는 것을 마침 돈이 필요했는데 받고서 요구하는 서류를 줬을 뿐인데 이게 지금 통화 요금이 왕창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부존재 소송을 2건을 치렀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전화기 개통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했는데 그 채권자 중에 한 명은 전화기 개통에 관한 서류 등이 온 것을 밝혀내지 못해서 그 부분서는 요 채무자가 이겼고 2번째 채권자는 그걸 네가 서류 주고 뭐 인증한 번호 가르쳐 줘서 개통이 됐으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문제될 게 없다고 2번째의 피고에 대해서는 지금 피고가 B가 있고 C가 있는데 C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됐어. C가 증명을 해낸 거야. 피고 C가. 그다음에 피고 B 사이에서는 이 전화기 개통과
그것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해서 지금 채무자가 승소를 했어.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돈 빌리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사건이 이해되는데 나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 왜 그렇게 되나? 근데 여러분이 그 요새 소액 대출 어떻게 하는 시스템인지 그거 알면 이해가 될 거야. 근데 벌써 여기에서도 이제 채무 부존재 소송이 막 들어가는 것 같아. 실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감 잡기 힘든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시스템 알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는 거야. 한번 천천히 한번 집에 가서 봐. 이해되겠지? 수고했어.